시시하려면 욕망이 깨져야 되죠. 예. 어떻게 깨냐? 아무것도 아닌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좌선하러 앉아서 참 무료하고 의미 없는, 노력하지 않은, 쓸데없는 온갖 분별과 번뇌가 계속 명멸하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그게요 오늘 선을 잘못했다 잘했다 할 거 없어요. 그냥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그냥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선이라는 이름으로, 선이라는, 누워도 좋고 앉아도 좋고 서서도 좋고 걸어도 좋고, 그 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좌선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선법에는 정전에 대종사님께서도 많이 밝혀두셨고, 사실은 우리 그 교법이 다 좌선법입니다. 좌선이 뭐 하자는 거냐면 가짜를 드러내고 진짜를 가지고 나를 채우자 하는 거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를 드러내고 나면 진짜가 저절로 내 속에서 꽉 차 있음을 본다. 이런 것을 사실은 좌선이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이란 헛것과 혹은 그 망상과 또 혹은 아닌 것들이 나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삶을 자꾸 그렇게 엮어가고 얽어가고 얽혀가고 하는 것들을, 그걸 하나씩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좌선법에 대해서는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왜 좌선이 잘 안 될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걸려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좌선법이라기보다도 선법이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신이라는 것이 처음에 온전하게 맑은데, 이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삼세육추, 쉽게 말하면 구상차제라는 9가지의 소위 번뇌가 일어나는 순서를 따라서 마침내 번뇌로 내 마음을 삼아버리고, 그래서 그 번뇌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고, 번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소위 오욕으로 뒤덮여서 이렇게 그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치 끄트머리 가면 지옥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뇌가 처음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9가지의 순서를 잡고 하나하나를 깨가는 것이, 그것이 불법이고 원불교 교법이다. 그러는데 그 번뇌의 시작을 부처님께서 12연기에서 보면 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무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 가지로 무명업상이다. 이렇게 그 구상차제에 처음 보면 3세라 해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명업상, 그 다음에 능견상, 그 다음에 경계상, 이렇게 3가지가 3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무명이란 쉽게 말하면 청정하고 밝은 가운데 나의 이 영지가 오롯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환하게 보는 이 정신이 작용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환히 밝아야 이것이 열애의 안목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중생의 마음은 내가 마음이 있고 이것이 움직여서 본다. 무엇을 봐서 본다. 이렇게 생각이 탁 일어나는 이것이 무명입니다. 밝지 않음.
그래서 무엇을 내가 정신작용을 통해서 본다라는 한 생각이 나면 능견, 이제 능히 보는 작용을 시작해요. 이게 능견이거든요. 이것저것 본다, 이걸 저걸 안다, 알려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손으로 촉감해서 감각을 느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능견입니다. 능견인데 이 어리석은 첫 번째 중생이 번뇌를 일으킬 때는 본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경계가 나타나지. 나타나니까 그걸 경계상이라고 합니다. 경계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건 좋은 거야, 싫은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풀이가 되는 이 소위 경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작용이 있으니까 이게 경계가 있겠지라고 해서 경계상이 먼저 있고 두 번째 본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경계를 본다 할 때는 보는 작용이 먼저 돼야 경계가 보이겠죠. 그래서 중생이 인지하기로는 경계가 먼저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 경계를 보는 순간에 이 경계를 보는 내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능견상이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있다, 내가 본다 이런 것이 소위 그 정신작용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작용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육추, 소위 뒤에 이제 쭉 이렇게 다른 정신작용들이 이제 연결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계가 있다라고 해서 의식작용을 딱 일으키는 그 처음 경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속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금 이 강남구를 나갔다, 뭐 그 역삼동을 나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알고 뭐 이렇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역삼동에 가서 그 높은 뭐 이렇게 건물 빌딩 저거 얼마 하겠다 이런 게 쫙 그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가면 그 빌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차가 외제차고 저는 무슨 차고 이런 게 쫙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 가보면 그 넓게 이렇게 툭툭 터지고 뚫린 도로가 보인다든지 뭐 또 배가 고픈 사람은 거기 가서 어디 음식점이 없나 그것부터 제일 먼저 보이든지 이런 것이 다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먼저 탁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경계를 바깥 경계로 보지만 사실은 그게 바깥 경계가 아니라 깨달은 부처님이 볼 때는 그 경계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업이 없으면 바깥의 경계가 없겠죠. 경계가 없다면 경계를 본다는 생각도 없겠죠. 그래서 이 소위 중생의 첫 번째 시작인 뭐가 보이고 뭘 알고 그걸 보는 내가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의식의 첫 번째 소위 그 분별식의 시작이 무명으로부터 비롯한다. 그래서 좌선은 이것부터 없애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밖으로 분별 시비와 경계가 나타나는데 빠지지 않는 것이 좌다. 우리 좌선이라고 할 때 좌는 이 휴유암 좌선분을 보면 좌란 모여 선이란 모여 좌란 모여 선이란 모여 쭉 이어져 가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 스님께서 보시고 정해 놓은 건데 그걸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밖으로 분별 시비 경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좌다. 이게 분별 시비나 경계가 왜 생긴다 그러세요? 안의 업장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안의 업장을 우리가 없애려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경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업이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 경계 없을 때는요,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수많은 마음의 업력들이 있다고 하지만 경계가 나타나기 전에는 내 마음 속에 어떤 욕구가,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거 우리 각 단을 통해서 위물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생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안에 있는 욕망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바깥 경계를 대하면 내게 이 마음이 있어서 그 경계가 나타났구나. 내게 이 마음이 있어서 이 경계가 나타났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딱 가다 보면 우동집이나 뭐 스시집이나 뭐 그죠? 이런 그런 게 제일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게 먼저 보이냐? 왜 그게 확실하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이냐? 배가 고플수록 우리는 음식점만 골라서 보이게 됩니다.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식도락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만일에 이렇게 뭐 반지나 이런 걸 사러 나왔다면 다른 집은 안 보여요. 그 기금속 집만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하나가 완벽하게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가 되는 게 있고 종이 되는 것들이 있죠. 욕망도 보면 주가 되는 게 있고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 마음의 무게의 중심, 가치의 중심에 따라서 세계가 쫙 펼쳐지는데 마음속에 주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지나가는 아주 약하면 잔상으로 그냥 지나갈 정도로 스쳐내갈 때 있군 인식을 못할 정도지만 지나가면서 알고는 가는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는 마음속의 욕망의 나타남이다 하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잔 말이냐? 마음속의 욕망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소위 그 가치체계나 욕망체계를 그냥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제 지우냐? 경계가 나타났을 때 마음이 동하고 그 동하는 마음을 외면하는 마음이 크게 좌입니다. 좌. 경계가 나타났을 때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그 씨앗의 마음, 뿌리의 마음이 경계에 응해서 작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작용을 딱 멈추고 그 나타난 움직여서 나타난 현상적인 경계를 스탑시키는 이것이 좌다. 그런데 가슴 속에 욕망이 절절한 사람은 경계가 눈앞에 없어도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죠? 어제 경험했던 것, 한 달 전에 경험했던 것도 지금 남아있어요. 3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도 아직까지 남아서 문득문득 튀어나와요. 왜냐? 그 경계는 지난 지가 30년이 됐는데 워낙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바람같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소위 그 독도의식이라는 말을 해요. 불교에서는. 경계 없이도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이 경계 없으면 안 나타나는데 유사한 사람이 지나가면 탁 떠오르죠. 저 사람 뒷모습이 옛날에 첫사랑 같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 첫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업은 경계를 따라 혹은 흔적을 따라 혹은 자취를 따라 기억을 따라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이라고 알고 있으면 계속 나타나요. 근데 불법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전부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그때 그 기억은
그 예전에 또 나의 업력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이고 그게 아직까지 잔상으로 남아있지만 업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알면 결국은 선을 통해서 이거를 지워야 되겠다. 다시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세력으로 힘으로 남아있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다지는 것이 뭐냐? 나도 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라 이 말씀이죠. 네. 우리가 선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 것 아닌 것이 소위 객기가 혹은 바깥에서 온 객진이 와서 나의 마음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내게 도움되는 것이 아닌 줄 아는 까닭에 이제는 말끔하게 비워야 되겠다. 잘못된 업이나 잘못된 선입관을 가져서 득되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내게 남아있는 잔상의 업, 남아있는 잘못된 기운, 잘못된 애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단지 눈앞의 것을 흐릴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과거에 가졌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청정하게 하자. 그래서 청정하게 또 청정하게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부처님처럼 가슴 속에 티끌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 빈 마음, 오롯한 영지만 남으면 무명이 동한다라고 할 것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고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르게 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와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경계가 나타날 때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것이 좌다. 자꾸 비운다. 그것이 소위 밖으로 분별 시비 경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다. 그 속에 완전히 비우는 게 최고지만 우리는 경계마다 계속 들어오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세상인 줄 알고 이 업으로 된 세상을 쫙 펼쳐놓고 그 속에 빠져서 놀고 그걸로 한 세상 삼고 그걸로 살다가 죽어서 또다시 그 업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빠지지는 말자. 내게 업이 계속 오긴 오지만 거기에 정신이 완전히 매몰돼서 그걸로 나의 천지를 삼아서 내가 꽁꽁 그 속에 쌓여서 살지는 말자. 뭔가 이것이 마음작용의 결과물인 줄은 알자. 이것이 선이고 그걸 하자. 그게 소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늘 설교 다 못하겠네. 시작 다 했는데. 근데 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내가 선을 해야 되냐? 현재까지 알고 있는 내 의식세계가 만들어낸 이 세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소위 이 다람쥐 이 틀 안을 좀 벗어나 보자. 근데 이게 단번에 벗어나지질 않아요. 요만한 걸 깨고 나면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지고 그걸 또 깨면 조금 더 커져서 깨고 나가고 또 깨고 나가도 한량없이 우리는 그 틀 속에 갇혀서 소위 이것도 중중무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기껏해야 좀 착해지고 기껏해야 좀 이렇게 덕스러워지고 기껏해야 조금 발라지고 이런 걸로 나는 그 옛날의 욕망을 벗어났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의식세계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모조리 아무것도 아닌 데까지 가야 우리는 소위 좌를 제대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을 맞춰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좌선이 아니고
나의 의식세계가 무엇인지, 나의 의식세계가 도대체 내 눈앞에 뭘 만들고 있어서 나는 어디에 빠져 있고 얼마만한 테두리에 얼마만큼 꽁꽁 쌓여 있는지를 간파하는 것이, 이것이 좌선의 시작이다. 이것이 이 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 세상을 뚫어내려면 첫 번째는 욕망을 뚫고 나가야 되고 집착을 뚫고 나가야 돼요. 욕망이라는 것이 가슴 속에 있는데 이 욕망 때문에 바깥의 세상이 펼쳐지고 그 펼쳐진 세상에 대한 애정으로 또 부여잡고 또 부여잡아서 이걸 집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집착된 마음도 이것이 가짜다. 애정이 강력하고 내 앞길을 막을수록 나의 어떤 다른 그 법이 아닌 길을 가게 할수록 이것은 내가 그 집착과 욕망에 꽁꽁 쌓여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뚫고 가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으로 이걸 뚫고 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목도 없고 앞을 보면 꽉 막혀서 미래가 암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소위 생명이란 걸 가지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포기하고 안 하실 거예요? 결국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하는 사람이 목표를 잡기를 내가 언제까지라는 혹은 내가 잡은 목표가 나타나면 그게 나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선하는 사람은 내가 꿈꾸는 목표, 타겟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없애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이 길을 간다. 어디까지인지 얼마까지인지 내가 얼마나 왔는지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하면 결과가 뭐냐? 좌절입니다.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거듭되는 좌절에 멈췄다가 그래도 있을 수 없어서 다시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하다가 이 공부량의 한량없음을 보면 맥이 탁 풀리게 돼요. 멈추잖아요. 방법이 없죠. 내가 이걸 도대체 얼마나 해서 이걸 뚫을 거야.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봤는데 100명 중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50등밖에 안 된다. 그러면 1등을 꿈꾸는 사람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죠? 네. 20등 밑으로 사람들이 왜 악착같이 공부 안 하냐. 해도 안 되거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 3등 하는 애들은 죽기 살기 한단 말이에요. 10등 이상만 돼도 그래도 할 마음이 나죠. 우리가요, 내가 50등, 70등, 80등처럼 보이면 포기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몇 등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 하나 풀고 기뻐하고 그 문제 하나 풀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겐 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로 저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미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영원한 세상을 살 건데 오늘 하루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남들은 나를 비웃어도 돼. 난 그냥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경계 오면 할 만하면 또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쉬어도 돼요. 또 할 만하면 하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면 내가 지나온 내가 소위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먹지 써보셨죠? 깨알 같은 막 볼펜을 써가지고 야 오늘 내가 먹지를 5장 했어. 오,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 강남 분들은 다 해보실 것 같아. 그리고 하루 쓰면 내가 이거 이틀 만에 3일 만에 볼펜 하나 썼네. 뭐 이렇게 3일 만에 하나 쓰면 많이 쓴 겁니까? 네, 작게 쓴 건 아니죠. 그럼 내가 심지어 제가 저도 공부하기 싫을 때는 볼펜 풀어가지고
얼마나 달았는지 이거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만큼 썼네. 뭐 그게 기쁨이고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는 그 하루 시작할 때 딱 그 볼펜 약을 보고 하루 끝날 때 얼마나 달았는지를 보고 그 뿌듯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해가는 게 그게요. 목표를 보는 것보다 훨씬 힘이 된다니까. 그렇죠? 선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서 어떤 번뇌가 왔을 때 들었어. 그리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앉아 있었어.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번뇌 날 때 한 번 멈췄어. 생각날 때 한 번 스탑시켰어. 이게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수행법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과거 가까운 것들이 많이 쌓여있을 때 이게 뿌듯함이 솟아나와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놀랍게도 앞에 구만리 장천으로 남은 그 숱한 읍들이 저거 잘하면 한 방에 무너지겠는데? 이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읍이란 게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부터 달나라까지, 심지어 여기서 화성까지 남은 읍이라서 한번 할 때마다 눈꽃만큼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세월에 화성까지 쌓인 그 읍을 없애겠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읍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화성까지가 아니라 토성까지 쌓여있다 하더라도 한 방에 탁 비어질 때가 있습니다. 선은 이렇게 힘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해보니까 번뇌 많아서 도대체 정신이 안 맞아서 안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한다고. 초보 중에 왕초보들이 하는 마음이 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악은 드러냈다, 내게 부담되는 읍은 드러냈다 하더라도 내 속에 바르고 소위 정당한 읍들이죠. 인의예지신,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상, 심지어는 계문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의 정당성, 당위성, 가치 같은 데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집착하고 마음을 긋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참 안타까운 일인지 당연한지 몰라도 번뇌를 드러내고 시비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옳다라고 하는 생각도 강력한 상이 돼서 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정당하고 떳떳하고 이런 마음들도 선에는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상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고 분별 시비에 빠지지 않으면서 안으로는 내가 이때까지 세운 정당한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의미와 이런 어떤 체계들도 다 놔버려야 돼. 이것이 선이다. 그래서 나의 분상, 소위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는 뒷걸먼지 하나도 없고 뒷걸먼지 없다는 생각도 없고 옳다 바르다 생각도 없고 옳은 것도 그런 것도 당연히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좌선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우리가 근본적으로요,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정신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세상을 본다라는, 그리고 세상을 안다라는, 혹은 세상에 선을 행하고 은혜를 일으키고 한다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무명의 시작이에요. 소위 기업, 이게 뭔가 업을 일으키게 되는 그 뿌리가 뭐냐면 정신의 작용,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무명이 뭐냐면 동하여 무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신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작용이잖아요. 그게 뭐 동이죠.
그래서 이 동이 일어나서 사사물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우리는 중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정신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럼 사람이 죽었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환히 알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있다가도 갑자기 옆에서 의자가 하나 뚝 부러지거나 뭐 하나 이게 저 마이크가 뚝 떨어지거나 구당탕 소리 나면 탁 알죠. 그 알 때는요. 지금 제 이야기는 듣고 생각을 통해서 아시지만 갑자기 턱 일어난 어떤 소리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들려왔어요. 그죠?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이런 걸 거쳐서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고 이 세상에 오는 수많은 것들이 내 생각을 거치는 건 불과 몇 가지밖에 안 돼. 그런데 나는 그게 전부 나의 정신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감정 안 느껴도 되고 시비 분별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옳은 일을 꼭 해야 복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 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없이도 환히 하는 영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선을 통해서 원리를 알면 단박에 제 말을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자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데요. 그렇게 말고 이 소위 그 생각, 감정, 감각 이런 데 의지하지 않고 이 영성이 스스로 작용해서 그 소위 정신작용에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 예. 이것이 좌다, 좌. 예.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요게 왜냐하면 처음 선하시는 분한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시비 분별을 안 거쳐도 돼요. 사실 우리가 하는 시비 분별이 별로 옳지도 않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최홍원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저는요 제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머리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제 감각에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뒤통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가 보는 것이 소위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나는 생각으로 다 안다 생각을 해요. 천만 생각은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위 구성이라는 걸 해갑니다. 그렇죠? 만일에 생각이 구성이라는 작용을 할 필요가 없다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 희사님 얼굴 요 1cm 안에는 여기 광대뼈가 있을 거야. 그거 사실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생각으로 알잖아요. 생각이 구성을 해내죠. 근데 생각이 소위 그 관념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를 보지만 우리는 관념과 소위 그 전에 있는 생각들 가지고 조합을 해낸다고, 조합을. 그런데 그 조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위 구성을 해가는 그 작용 중에서 사람 각각의 생각들이 각각 다르게 끼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구성을 다르게 해갑니다. 그렇죠? 우리 도사님을 놓고 어떤 분은 참 좋은 분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혹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없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걸로 나머지는 구성을 소위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구성을 해버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안 맞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100% 옳겠어요? 안 맞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리단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알고 그 자기 생각의 바탕에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짜증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받들고 존경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 애초부터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지극히 작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 우리의 영지가 이 소위 동할 때마다 꼭 생각, 감정, 감각을 거쳐서 나오는 이 작용, 이 우리 영지가 생각과 감정과 감각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을 떠나는 것이 그게 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맑은 심체가 일체 경계에 비춰서 그렇게 좌를 하고 나면 심체가 이 소위 생각 없이 이 영지가 그대로 드러난 대로 이렇게 환히 밝아서 아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좌는 말을 알아듣겠는데 선은 잘 모르겠어요. 왜? 좌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알겠는데 그럼 그걸 멈추면 되겠어. 근데 선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저 문이 팍 열리거나 소리가 팍 여기 0.01초 생각이 미치기 전에 탁 뭐가 생겨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는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다. 그걸 영지라 그러고, 영지가 뭐야? 그게 뭐야? 성품이 들지 않으면 생각이란 걸 거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생각과 분별을 거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사실 늘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이란 걸 중심에 놓고 야만 쓰기 때문에 야를 거치지 않으면 그냥 까막눈이 돼서 몰라. 인지를 못해. 인식을 못해. 늘 쓰면서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소위 청지기 있잖아요. 우리 생각, 소위 이 영성이 움직일 때마다 그 게이트가 돼서 그 청지기가 독점하고 있는 이걸 놔버려야 된다. 그걸 놓고 나면 이 청지기 말고 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선이다. 네. 제가 준비가 좀 약해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위 선입관념이 없는 이 소위 영지는 분별식보다 훨씬 정확하다. 제가 예전에 20살 때 심리학 공부를 좀 하다가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첫인상이라는 게 딱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첫인상이 70%는 옳다라는 통계가 있다. 어떤 사람을 문 열고 들어올 때 딱 처음 봤잖아요. 우리 사이 될 놈이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딱 보자마자 어때요? 첫인상이 확 들어오죠. 근데 그거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냥 딱 봤잖아요. 그죠? 왠지 첫인상이 좋아.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했다. 근데 그 첫인상이 맞을 확률이 70%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에서 이게 연구를 한 결과겠죠.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들은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그 옛날에, 왜냐면 그 첫인상이 맞을 확률이 70%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왠지 몰라도. 그리고 그게 왜 그럴까? 그 뒤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겠더라고. 그 심리학 교수님은 저희들 보고 던진 말인데, 어지간에 그때의 첫인상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 이전에, 그죠? 이게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않은 때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70%, 그럼 30%는 뭐지? 그 첫인상도 우리가 뭔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그 젊은 청년들 대보면 머리 곱슬곱슬한 사람은 고집이 세다느니 이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죠? 키가 큰 사람은 뭐 실속이 없다. 그런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이죠. 뭐 B형은 어떻다 이런 뭐 생각이 막 그 떠도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이미 데이터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어떤 사람 보자마자 탁 느낄 때 그 첫인상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개입을 하고 이미 있다는 거죠. 그것마저 드러내면 첫인상이 100%일지도 모른다. 이게 뭐냐면 분별과 시비가 없을 때 우리는 사람을 더 바르게 본다 하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경계를 비추어서 한 상도 일으키지 않음이 좋아요. 경계를 대했을 때 잘하면 내 속에 있는 업이 나와서 정신작용을 하는 걸 탁 틀어막아서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비치는 것을 좌라한다. 그런데 우리가 딱 볼 때 속에서 나와서 즉시 대응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면 그건 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를 비춰서 한 상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보는 걸 좌라하고, 그 다음에 일체 도리가 한꺼번에 비춰서 나눔이 없음, 소위 나눔이 없다면 갈라지고 뭐 이렇게 쪼개고 이런 것이 없는, 그것을 선이라 한다. 선이란 것은 영지가 그대로 탁탁 보기 때문에 통째로 그대로 알아지는 것이지 이걸 시비분별에 노출시키지 않고 그렇게 맑은 마음에는 있는 그대로가 즉시 나오지. 그래서 선사들은 하는 것이요, 질문을 해놓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즉시 답해라. 질문하자마자 바로 멱살 잡고 말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걸 앞에서 응타오님이네 이렇게 딱 바로 보면 누구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뭐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뭐 이렇게 가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 시비 없이 딱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안다. 그게 제대로 안다는 뭔 말이냐? 분별 시비가 아닌 영지가 보아서 아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영지가 보아서 안다는 말은요, 마음에 작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고,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하면 뭐가요? 무명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한 상태라야 그게 선이다. 그리고 정산종사에서 말씀하시기를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해야. 그래야 어때요? 무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더 복잡해져요. 제가 이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는데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은 또 뭐야?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때 동정이란 말은 정신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거울이요 탁 비칠 때 거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냥 들이대는 대로 쫙쫙 드러나죠. 이렇게. 거울이 작용을 하나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비추는 걸 좌라고 드러나는 걸 선이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심으로 천만 경계가 일시에 없어짐이 좌요. 이 시간이 안 되겠네. 생각이 떠오르는 걸 가라앉히는데 이걸 그냥 가라앉히려고 눌러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선하는 사람은 떠오른 생각은 마음속에 업으로부터 일어난 망상이다를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 처음 드렸죠. 떠오른 생각은, 머릿속에 굴러가는 생각은 모조리 업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전부 망상이라는 걸
확연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지우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어떤 이게 그 힘이 있고 나는 이걸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거기서 정신이요. 누른다, 안 된다, 있다, 없다 분별이 나타나서 선을 할 수가 없어요. 선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나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나는 것을 비워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 다 헛것이다. 내가 분별망상 업장으로부터 일어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짜,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실제 맞거든요. 그렇게 알아야 이 소위 생각과 분별들에 대한 우리가 그 의미 부여나 무게를 주는 게 빠져버립니다. 생각의 무게가 빠지면 바람에 날아가듯이 쉽게 날아가요. 근데 여기다가 중요하다, 저 하나 밉다, 나 저 하나 싫다 이 생각이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 날아가. 이거 안 날아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안 날아가요. 그러면 선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모든 분별은, 모든 기억은, 모든 유의미는, 모든 애착과 애절함 전부 다 가짜다. 모조리 다 가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사람과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 경험들의 찌끄러기가 남아서 소위 정신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를 아닌 줄 알면 허허 웃으면서 그래, 그 아직 그 전에 내가 걔한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그 찌끄러기로 아직 남아있네. 그 다 끝인데 그러면서 이게 시간 따라 바람에 날아가게 돼요. 네. 바람이 뭐냐? 시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할게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선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모든 가치가 시시해지는 건데 시시하려면 욕망이 깨져야 되죠. 어떻게 깨냐? 아무것도 아닌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좌선하러 앉아서 참 무료하고 의미 없는, 노력하지 않은, 쓸데없는 온갖 분별과 번뇌가 계속 명멸하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그게요 오늘 선을 잘못했다 잘했다 할 거 없어요. 그냥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그냥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선이라는 이름으로. 선이라는, 누워도 좋고 앉아도 좋고 서서도 좋고 걸어도 좋고 그 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죠.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머리를 굴리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다른 것을 하겠다는 떠오르는 건 놔두고 적어도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의지는 없는, 내가 이 시간을 소중해서 아까워서라고 하지 않는 그 빈 의미를 가진, 뭔가 어떤 목적과 의욕을 가진 그거 말고 그냥 빈 시간,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쭉 보내세요. 그게 선을 위한 힘이 되고 저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상념과 생각의 편린들이 흘러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시간을 따라 이것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무의미해지고 점점 하찮아지면 어느 순간에 다 떨칠 수 있어요. 힘이 쌓이면 무념도 돼요. 한 번씩 내가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하게 해서 생각을 딱 멈춘 상태를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걸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는데 시간을 보내고 생각나는 거를 무시하고 가치를 빼고 무의미를 그냥 자꾸 이거 쓸데없는 거야 하면서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탁 비워서 무심. 금방 생각나죠. 또 탁 비워서 무심.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생각들의 편린들이 사라져갑니다. 아, 내가 선 해보니까 이제 한 2분은 선이 되네. 아, 2분은 무심이 되네. 하다 보니까 5분은 무심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한 7분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내가 무심이 될 때의 기쁨이 참 속속들이 알찌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힘을 기르다 보면 우리는 선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고, 그러면 바깥에서 온 경계가 일으킨 그림자로서 나타난 소위 생각이라는 것들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경계의 그림자고, 그 경계는 뭐야?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업장의 찌끄러기로 투영된 거란 말이야. 내 가슴 속에 이 업장이 바깥의 경계에 투영돼서 오색찬란하게 쫙 드러나고, 그 오색찬란한 경계들이 내 속에 와서 생각을 일으켜서 소위 분별과 망상이라는 중생심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이 구조, 메커니즘이 딱 끊어지면 절정의 선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멍 때리기도 좌선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